매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던 뉴욕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한 상황에서 2018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 정리해보고 이번 주 증시 이벤트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승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만을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 다사다난했던 그 시장도 이제 오늘 하루로 이제 뉴욕 시장도 마지막을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그 4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에서 기대감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그 이번 고용 지표 개선이 뚜렷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1월에 그 FOMC 회의에서 시장과 연준에 대한 틈을 좀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단은 강하게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셧다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 어떤 연말에 대한 마지막 시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어떤 그 차분하게 이번 주 시장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로 가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또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폐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올해 우리 증시 성적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올해 우리나라 증시는 한마디로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연초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순항을 지속한 부분은 주식했던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때의 그런 증시 부분은 크게 좀 아쉬웠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1월 29일에 장중에 2607.1포인트까지 오르면서 2600선을 넘겨서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한 그런 부분이었고, 코스닥 지수도 지난 1월 30일에 장중에 932.0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바로 썼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 2월 이후에 하락 전환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좀 하반기 들어서 역시 뭐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고조되면서 주춤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우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 날 1996.05포인트까지 추락하면서 22개월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다음날 뭐 장중에 그 코스피도 1985.95포인트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코스닥도 617포인트까지 좀 하락한 부분이었고, 역시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증시가 큰 압박을 받은 부분이 좀 있었고, 역시 그 또 연준의 몇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적 유동성 축소 우려도 증시에 부담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올해 증시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면 반도체 고점 논란, 또 바이오주 분식회계 사건 등이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우선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상위주를 차지하는 이 반도체와 또 이제 코스닥 업종에서 시가총액 상위주를 차지하는 바이오 업종의 하락세는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세를 좀 크게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밝힐 수 좀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뭐 디램과 낸드 가격의 좀 하락세가 우선은 전체적인 수출에 대한 수출 증가율에 대한 부분을 좀 갉아먹은 그런 상황으로 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반도체 가격이 지난 10월부터 좀 빠지고 있었는데 우선은 시장에서 충격은 1년 반 이상 좋았었던 반도체 경기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에서 논란이 그 부분이 더 가세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냉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도 좀 크게 반응을 했었고, 역시 또 바이오주들 말씀하셨는데 바이오주의 회계 처리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년에 같은 경우에 코스닥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의 가장 큰 핫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반도체 이 바이오 업체들의 어떤 회계적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은 이 코스닥 지수도
코스닥 지수의 반등과 전체적인 중소형 기업들의 어떤 투자 심리에 대한 우려 부분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는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좀 어떻게 관측되고 있습니까? 네, 셧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우려되는 사항은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셧다운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가진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은 이 셧다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셧다운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치권의 합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밖에 다른 변수도 혼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연방정부가 올해 1월 그리고 2월에 이어서 이번에만 3번째 셧다운인데, 그 상황을 봤을 때도 셧다운 이후에 셧다운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미친 영향이 좀 제한적으로 갔기 때문에 셧다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은 좀 기간이 길어질수록 반응 속도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부분을 좀 유념해둬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